김남국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판사 신상이 틀렸습니다.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놀랍게도 라인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에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부장판사였습니다. 말하면 김봉연은 도주극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잡혔지만 말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산미경은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 된 신생코인에 30억 몰빵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남국은 작년 2월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래로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은 한 개당 1,200원에서 3,000원대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후 클레이페이 토큰 거래는 거의 끊겼고 김남국 보유분의 가치는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언론이 전한 가상화폐 업계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코인 투자로 한 해에 9억 원 수익을 올렸다는 김남국이 납득 안 되는 거래를 했다. 잡코인 세력의 작전에 연루됐을 수 있다. 이런 클레이페이 토큰 거래는 작년 2월 15일 클립에 있는 김남국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김남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믹스 51만여 개 30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등 두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을 했고 이를 모두 클레이페이라는 가상화폐 예금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은 하루에 클레이페이 토큰 59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의 하루 거래량은 20만 개에서 80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하루 거래량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물량을 삭슬한 겁니다. 그러자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가격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클레이페이 토큰은 당시 출시 한 달도 안 된 잡코인인데 김남국이 위믹스를 팔고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갈아탄 것은 이례적 투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출시됐는데 이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과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구조죠. 작년 폭락 사태를 일으킨 바로 루나테라 예금과 아주 비슷한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는 지난해 여름 종식을 감춰버렸습니다. 현재 클레이페이의 가격은 개당 10원에서 20원 수준으로 아주 폭락한 채 있습니다. 결국 김남국이 투자한 원금은 11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김남국이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김남국은 2021년 한 해에만 코인으로 8억 원에서 9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판 것입니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런 고수익 실적이 있는 김남국이 사기성 잡코인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또 다른 관계자는 잡코인 세력들은 처음부터 대형 투자자들과 작전을 짜고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을 챙긴 뒤 사라지기도 한다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자에겐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명분을 주고 뒤로는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김남국의 돈 세탁을 그 클레이페이 토큰 만든 자들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 세탁의 방법으로 외형상 대규모 손실을 본 것처럼 만든 겁니다. 김남국의 코인 투자 뉴스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김남국의 이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위믹스라는 유명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에서 비롯됐습니다. 위험한 게임 관련 코인을 최소 수십억 원어치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BS가 김남국의 또 다른 잡코인 투자를 찾아냈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이 윌믹스 정보를 추적해서 이 김남국의 지갑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4월 말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10억 원 상당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마블엑스를 사들인 겁니다. 마블엑스는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용으로 발행한 코인입니다. P2E 코인이죠. 지난해 3월 출시됐고 5월 6일 상장이 됐는데 김남국에게 코인이 유입된 시기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직전입니다. 말하자면 거래소 상장 직전까지 37차례에 걸쳐 19,000여 개, 당시 가격으로 9억 7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장일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 코인이 폭등 시기에 보유한 양의 3분의 1인 6,200여 개를 팔았습니다. KBS는 이 거래로 김남국이 3억 2천여만 원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돈벌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고 뭐고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김남국이 코인을 판 직후에 이 코인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약 2주 정도 짧은 시간에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토큰을 매집한다는 게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을 겨냥해서 국회의원직을 내어놓아야 한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원내대변인 장동혁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남국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 차례 쪼개기 거래를 한 가상화폐 중독으로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김남국이 내놓은 깡통 해명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변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급기야 이상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수천만 원으로 수십 차례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실제 장동혁의 지적대로 김남국은 지난해 이모 발언으로 전 국민을 웃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법사위 회의에서 이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여러 회의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며 최근까지 무려 1,400여 건에 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동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온통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모 교수가 엉뚱하게 이모로 보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죠. 장 대변인은 또 심지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중에도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현안 질의를 하며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가상화폐 금단 현상 때문이었나. 이 판에 어제 오후 몇몇 신문이 김남국이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건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보고 내용입니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을 주거나 또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엎친데 덮친격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 이재명부터 연일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느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그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데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의원들이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20명 이상 되니 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영길은 탈당을 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이번 코인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당은 지금 와해 직전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당초 60억 원 가량의 코인을 보유한 의혹으로 시작된 김남국 코인 논란은 이해충돌 의혹에다가 코인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 그리고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썩었을까요? 위기를 느낀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아주 늠름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입니다. 많은 의원들은 14일 열리는 쇄신의총에서 김남국의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원욱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코인 늪에 빠졌다는 비아냥이 있다. 김남국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전면적 쇄신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원욱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꽤 있을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하는 자가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어떻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어제 김남국이 에어드롭 형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고 김남국 명의의 4개 이상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남국은 지난해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안 보고 등 상임위와 본회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정말 중독자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거기에다가 김남국이 당초 알려진 6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언론은 김남국 코인 파문으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12%포인트 급락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조사한 민주당의 2030 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그리고 민주당은 3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28%였습니다. 그런데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했던 직전조사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유독 2030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 일주일 전 직전조사에서 31%였던 18세부터 29세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1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지지율은 거꾸로입니다. 36%에서 48%로 똘똘 뭉쳤습니다. 70대 이상 지지율이 17%에서 24%로 상승을 하며 민주당에 대한 전체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을 이탈한 2030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24%로 동일했습니다. 민주당을 떠난 20대가 국민의힘으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 30대 지지율은 32%에서 28%로 오히려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한편 갤럽조사에서 취임 1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긍정평가 35%, 전주에 비해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정 부정평가도 똑같이 2%포인트가 올라 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긍정평가 요인은 외교가 35%, 그리고 국방안보가 6%였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 역시 외교가 32%가 1위였습니다. 그 뒤로 경제, 민생, 물가 이걸 다 합쳐서 2%였습니다. 특이할 것은 7과 8일 방한을 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절반 가까이는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뉴스를 짚을 기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리 개판이 된 걸까요? 김남국은 국회를 명성을 누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긴 대부분의 유사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김남국은 법사위 회의 중에도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12일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이 이런 조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법사위는 작년 5월 9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죠. 그때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김남국의 전자지갑에서 5차례 코인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사고 때 김남국은 휴대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이때 김남국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영상 회의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이날 청문회 시작 직전인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13차례, 그리고 점심시간이 오후 1시부터 1시 23분 아주 짧았는데 9차례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던 5월 10일 오전 3시 15분부터도 3차례나 코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심야의 말입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남국은 한동훈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는 발언을 해서 전 국민을 웃겼죠. 우리는 코인에 중독된 환자를 국회의원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 어디 김남국뿐일까요? 저는 정말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